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에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오전 12시 51분이고요. 제가 퇴근하고 나서 이제 뻗어 있다가 저녁 한 9시부터 계속 카메라 앞에서 앉아서 떠들고 있는데 영상 원본이 안 나왔어요. 계속 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모닝 어반이라는 이 차가 생각보다 되게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 되게 난감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뭐 어차피 오늘 망했으니까 그냥 이 모닝 어반을 보면서 제가 했던 생각들 몇 가지 가볍게 얘기하고 오늘은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모닝 어반 가격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물론 이 차를 풀옵션으로 뽑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그니처로 갖고 옵션 추가하고 여기 있는 옵션 다 추가하면 차량 가격이 1,800만 원이 됩니다. 괜히 욕만 얻어먹어요. 야, 모닝 풀옵션이 1,800이래 저걸 누가 사? 근데 사실 차량을 판매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차량의 기본 가격입니다. 시작 가격 1,175만원부터 시작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소비자를 이 차를 사게끔, 매장에 오게끔,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끔 만들려면 차량의 기본 가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차량의 기본 가격을 최대한 낮게 잡아놓고 요래 꼬드겨가지고 비싼 차를 파는 게 제조회사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겠죠. 그거의 가장 표준적인 모델이 뭐냐 하면 바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입니다. 여기도 보면 1,531만원부터 시작이라고 이렇게 가격을 강조하죠. 요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아반떼를 사러 옵니다. 야, 1,531만원? 괜찮은데? 하고 와서 가격표를 보는데, 실제로 이제 사회초년생이 꽂히는 아반떼의 디자인은 이 통합 디스플레이어고, 이 통합 디스플레이어를 늘려면 이제 스마트에서는 선택도 안 되고 모던으로 올라가고 인포테인먼트 대비 120만원의 통합 디스플레이 40만원 총 165만원을 추가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2,499만원짜리 인스피레이션으로 가게끔 만들어져 돼 있거든요. 요 느낌이 뭐냐 하면 그냥 사회초년생들을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래 꼬셔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탱이를 치는 겁니다. 눈탱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회초년생들이 1,000만원에다 할부 때려 박아갖고서는 이제 SC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세계 5대 자동차 양산 그룹 회사가 됐고 계속 잘 나가고 부자가 되는 거고, 사회초년생은 계속 힘든 거죠. 계속 현대자동차한테 할부금 갚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아반떼의 가격 구조입니다. 근데 보시면 1,599만원, 1,600도 아니에요. 만원 빼갖고 1,599만원으로 꼬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꼬시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요. 결국에 인스피레이션으로 가게끔 돼 있는데 2,500이 아니고 그것도 2,499만원, 또 만원 뺐습니다. 이 만원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쨌든 되게 판매를 하려는 의지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G80의 가격표를 보면요, 트림 구조가 없고 기본에서도 20인치 휠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기본에다 20인치 휠 타이어만 선택하면 외관에서 사실상 디테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휠 타이어로 차별화를 준다든지, 크롬 몰딩 디테일로 차이를 준다든지, 범퍼라든지. 제네시스 G80은 그런 거를 없앴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현대는 제네시스라는 걸 많이 판매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고, 솔직히 지금은 브랜드가 딸려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많이 안 팔린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 회전율이라도 높이자, 일단은 많이 팔아야 되니까, 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니까 많이 팔아서 많이 깔고 개발을 위한 명분을 만들자. 판매 자체가 망하면 다음 세대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은 안 남겨도 공장이 돌아가게 하자,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기아 자동차 모닝은 그런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75만원이면요 아반떼 깡통이 1,599만원이잖아요 1600cc짜리 엔진이 그 정도 가격이면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모닝 깡통에 비하면 아반떼 깡통이 또 옵션이 꽤나 빠방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게 느껴지는데, 얘는 진짜 개깡통인데 그렇다고 가격이 엄청 싼 것도 아니고, 시작 가격이. 근데 이 차량은 시작 가격이 되게 중요한 게, 경차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소위 얘기해서 5만원 10만원도 민감한데 시작 가격을 보고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도 1,175만원이 그렇게 매력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1,099만원 이렇게라도 해놓으면 뭔가 1,000만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99만원 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1,175만원, 뭔가 이렇게 좀 뜬금없는 가격대입니다. 게다가 가격표를 보면 오히려 이제 풀옵션이 이제 1,800만 원 되는데요. 물론 모닝을 1,8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뭔가 괜히 모닝 풀옵션은 1,800만 원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쓰고 시작 가격으로 뭔가 낮은 척 코스프레도 안 해서
뭔가 소비자를 많이 끌어들이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과연 이게 팔릴까? 이 제조회사가 이 차량을 정말 열심히 팔려는 의지가 있는 거,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계륵이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계륵이다. 그러니까 캐논 DSLR에서 치면 이제 L렌즈 중에 2470이라는 렌즈가 있는데 항상 이게 계륵입니다. 방출하자니 또 드려야 될 것 같고, 갖고 있자니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쓰고,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이 모닝이 계륵인 겁니다. 이런 차는 이제 팔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돈이 얼마 안 되고, 깡통은 이건 진짜 노마진이고, 풀옵션 팔아봐야 그나마 돈이 되는데, 단종시키자니 욕먹고, 팔아도 돈도 안 되고, 뭐 그냥 계륵인 거예요. 계륵. 근데 이 차량이 웃긴 게 뭐냐면 판매량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차량이 한 달에 한 3,000대에서 4,000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조회사 입장에서는 참 이제 애매한 라인인 겁니다. 계속 판매하자니 돈도 안 되고, 이제는 돈도 안 되게 판매할 생각은 없고 박리담회보단 좀 많이 남기고 적게 팔겠다, 약간 그런 의지가 아닌가 싶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이유는 가격표로 가볼게요. 다시 가격표를 보시면 굉장히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수동 미션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차는 수동 미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동 미션이 판매가 은근히 돼요. 판매량이 적지도 않고, 수동 미션을 넣으면 최소한 가격이 한 120만 원은 빠진단 말이에요. 1175만 원에서 이제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시작 가격이 1050만 원부터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소비자를 좀 사게끔 끌어들이려면 시작 가격이 낮은 게 중요한데, 수동 미션 라인을 만들면 시작 가격을 낮출 수 있잖아요. 원가가 내려가니까. 근데 그걸 안 해요.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건, 제가 이제 방구석 리뷰 전문가라서 모르지만 이거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출하면 외국에서는 2급을 수동으로 다 타거든요. 유럽 같은 데는 2급은 당연히 수동이에요. 당연히 수동. 뭐 아반떼급도 당연히 다 수동입니다. 렌트 시장 가서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수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동 미션의 파워트레인이 없지도 않을 텐데, 국내 시장에서 판매가 많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판매가 또 없지도 않은데, 그걸 빼버렸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냐. 게다가 시작 가격을 높여가면서까지. 결론은 뭐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근거가 전혀 없고 그냥 방구석 뇌피셜인데, 그 전략을 썼죠. 가격에서 깡통에다가 수동 미션을 넣고 1,599만 원에 1600cc짜리 이런 차를 나름 옵션을 괜찮게 넣고서는 라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어차피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웃사이드 미러에다가 전동 접이를 싹 빼놨어요. 휠 타이어까지 이제 철휠이거든요. 사실상 선택하기 힘들게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닥신TV를 보는 구독자들이 닥신TV한테 정보를 얻고 깡통 수동을 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조회사에서는 이거를 사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사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 2급 수동 많이 타니까 수동 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전동 접이 없는 거 불편하지만 그거 애프터마켓에서 정비하기로 하고, 스틸 휠이라는 게 좀 아쉽지만 지금 달려 나온 타이어 다 쓴 다음에 중고나라 가서 그냥 개꿀 타이어 가격만 갖고서는 뭐 15인치 휠 정도 아반떼 구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결을 해서 타자라고 해서 아반떼 스마트 깡통 수동 미션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니까,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 요렇게 꼬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눈탱이 확 치려고 그랬는데, 말하자면 닥신TV 보건 구독자들이 현대자동차에게 어퍼컷을 날린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한 방 맞았죠. 닥신TV 구독자가 많아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현기차가 사실상 뭐 같은 회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모닝 입장에서 볼 때는 닥신TV 구독자가 이제 16만이 넘어가니까, 야 이거 진짜 이제 닥신TV가 또 옵션 고르기 리뷰하면 이거 모닝 깡통 수동 미션 미친듯이 팔릴 거다.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 가격 자체가 사실상 이제 1200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리 깡통을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한 방 맞은 거죠. 아무리 짱돌을 돌려도 진짜 그냥 개이득인 가격의 차량을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150만 원 추가하고 1350만 원짜리 프레스티지로 가는 게 사실상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프레스티지로 가면 통풍 시트가 있어요. 뭐 저 통풍 시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150만 원 추가하면서 통풍 시트 가면 뭐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이 분할 폴딩 시트,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있는데,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스탠다드는 벤치 폴딩 시트입니다. 이게 뭔지 보여드릴게요. 접히긴 접히는데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뒷좌석에서 충돌 사고 나면은 그냥 목이 꺾여서 제가 볼 때는 사망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옵션을 다 빼더라도 이 뒷좌석 헤드레스트 정도 달아주는 거가 그게 뭐 돈인가? 그걸 뺀 거는 뭐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모닝 스탠다드는 뒷좌석에 헤드레스트가 없기 때문에 하여간에 이게 좀 상품성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닝을 2인승이라고 생각하고 뒤에는 사람 탈 일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뒷자리가 완전히 그냥 좀 문제가 있고요. 다행히도 전동 접이 아웃사이드 미러는 달아줬습니다. 이건 좀 실수로 단 것 같고, 근데 프레스티지로 오면 인조 가죽 시트 들어가고 그냥 알로이 휠 들어가니까 고민 없어지고 6대4 분할 폴딩 시트에 헤드레스트 들어가니까 뒷좌석도 좀 괜찮아지는데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요. 뭐 열선 시트 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 들어가서 좋고, 블루투스 핸즈프리까지 들어갑니다. 상품성이 150만원 추가하고 훨씬 좋아지니까 저 같아도 솔직히 여기서 여기로 올 것 같긴 해요. 진짜 깡통 살려고 아주 버틴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1350만원에 제가 드라이브 와이즈 1 정도는 뭐 추천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럼 1400만원짜리 차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냐, 왜 사지? 이런 고민에 또 빠져듭니다. 2년이 되지 않은 2018년 7월에 출고된 거니까요.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 되고 키로수는 17,000km 뛴 이제 모닝인데 890만 원이에요. 이 차. 뭐 휠은 알루미늄 휠이 되어 있고, 오디오는 좋은 거는 아니지만 기본 오디오고, 실내는 인조가죽 시트 되어 있고요. 실내 상태 보면 그냥 완전히 새 차 느낌입니다. 실제로 2년도 안 되고 키로수 17,000km 이런 차는 그냥 새 차입니다. 새 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차 가격이 890만 원이에요. 아까 봤던 그 1,400보다 무려 500만 원 저렴합니다. 물론 얘는 이제 통풍 시트는 없지만 경제적인 건 이런 게 경제적인 거죠. 뭐 경차 혜택, 뭐 세금이 싸고 연비가 좋고 뭐 암만 난리 쳐봐야 500만 원 극복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엄청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닥신TV 또 보고 온 구독자들이 이제 중고차에 대해서 다들 전문가가 되셨으니까 이런 거 가격표를 보다 보면 매력을 못 느끼죠. 이 자동차 제조 회사에서도 이제 닥신TV 보고 온 그 진상들한테는 차량은 판매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많이 팔 생각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신차를 살 때는 프레스티지의 드라이브 와이즈 1 1400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옵션 고르기 이제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내용을 봤는데 보다 보면 계속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TVBB, SLS, FBC, 여러분은 이 약어를 아시나요? 사실 잘 몰랐는데 뭐 대단한 거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풀사이즈 휠 커버는 뭐야 이거는? 휠 커버 플라스틱 달아주는데 그 스틸을 다 커버한다라는 얘기로 풀사이즈라는 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풀사이즈 휠 커버인가? 뭐 되게 좋은 게 좀 달려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벌브 DRL, 요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요겁니다. 요 확대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뭐 대단한 거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냥 전구 하나 달아놨다는 얘기. 그 다음에 측면 방향지시등, 아니 뭐 방향지시등이야 달려있겠지, 근데 이 측면 방향지시등은 뭐지 하고 보면 저는 뭐 팬더에 달려있는 방향지시등을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달려있지 않은 것 같고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방향지시등이야 뭐 당연히 있겠죠, 깜빡이가. 근데 뭔지 잘 모르겠고요.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자 요렇게 생긴 건 LED고 요렇게 생긴 게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전구 브레이크 들어있는 거죠. 그냥 기본 브레이크 등인데 여기 약간 디테일이 있어서 뭐 그거를 갖고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라고 하나 봅니다. 여기 써있죠.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전혀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뭔가 대단한 게 달려있는 것처럼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바디 칼라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바디 칼라 아웃사이드 미러. 보시면 이 손잡이가 크롬으로 돼 있잖아요. 이 크롬이 아니고 이 바디랑 컬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드램프 에스코트. 그리고 이건 또 뭐지 했더니 시동 끄고 이제 나갔을 때 라이트가 한 1, 2분 동안 켜져 있다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저 같은 사람도 현대자동차에 입사해서 프로젝트 주면 하룻밤 사이에 코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두 줄이면 될 거 아니에요. if 시동 턴 오프 되면 라이트 켜져라, 그리고 3분 뒤에 꺼져라, 뭐 코딩 한 두 줄 넣으면 되는 내용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잔뜩 부풀려서 쓴 느낌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치 제가 이제 포항대 전작과 다니던 시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과목이 있는데 심재윤 교수님이 강의하시는 건데 시험에 들어가면 시간 제한은 없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냥 설계하라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한 줄밖에 안 되고 시간 제한도 없고 맘대로 그냥 설계하고 끝나는 시험지가 있었는데, 저처럼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들어가면 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무거나 알고 있는 공식 그냥 다 갖다 적어놓고 내가 알고 있는 관련된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관련된 지식들을 그냥 문제랑 상관없이 다 적어놔요. 다 적어놓고 나옵니다. 그러면 뭐 몇 점이라도 받으려고. 아예 아무것도 안 적으면 빵점이 되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적을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적어놓은 느낌인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어쩌라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볼 때는 막 TVBB, SLS, FBC, VSM, ESC, HAC, TPMS, ESS, 막 이 고급형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에 바디 컬러 아웃사이드 도어에 그레이 원톤 인테리어 막 이러니까 꽤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착시를 유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 좀 드시나요? 그리고 이 모닝은 홈페이지를 봐도 뭔가 이렇게 되게 컬러풀하잖아요. 그렇고 젊은 사람이 모델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맛집 위치가 내 폰에 뜬다, 분홍색으로 돼 있고 립스틱 있잖아요. 공연장에서 신나게 놀고 뭐 원격으로 에어컨 온, 팔찌 끼고 있고 막 이렇게 젊은 사람들 있고, 이런 느낌이 완전 그냥 20대 초중반 여성을 공략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여행 가고 젊은 아가씨 보이고 뭐 이런, 실제로 모델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많이 팔고 싶지도 않고 마진이 남겨야만 팔 생각이고, 어차피 소비자들을 그렇게 막 넓혀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사회초년생 20대 초중반 여성 유저들을 공략하고 있는, 그러면서 가격표에서도 잔뜩 부풀리고 혹시나 닥신TV 보고 온 구독자들이 어퍼컷 날리지 못하게 딱 막고 있고, 그런 느낌들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를 만들다가 계속 좀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찍고 하다 좀 이렇게 망했는데, 살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기분도 나쁘죠. 시간만 쓰고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콘텐츠도 뭐 제대로 안 나오고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부응이 안 되고 뭐 그런데,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들면 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